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절세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석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한테 알려줄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국세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설명드린 용어 외에도 혹시 여러분께서 난 이런 용어를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 그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용어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가산세라는 용어입니다. 가산세. 가산이 뭘까요? 가산, 더한다 이거죠. 세금을 더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세금을 더 낼까?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세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 때나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한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특정 기한이 있어요. 기한은 언제까지 신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산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가산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가 바로 이거예요. 신고 또는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뭘 위반했을 때는요? 그 의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겼다 이거죠. 늦게 냈다, 늦게 신고하고 아니면 아예 신고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산출, 즉 계산한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세요? 가산금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가산세와 좀 비슷한데 이 가산금은 가산세와는 별개로 붙는 연체이자예요. 세금의 연체이자 개념을 가산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체이자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가산세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볼까요? 신고를 어겼을 때 내는 불성실 가산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그러면 신고를 불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 잘못 계산해서 적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무신고가 발생, 아예 신고 안 한 거죠. 무신고. 그러면 이때는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즉, 이때는 납부세액의 20%만큼을 우리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소 신고죠. 적게 신고한 거죠. 적게 신고했을 때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신고를 안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무신고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소신고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땐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만큼을 우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만큼.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내는 게 이제 부정행위죠. 그렇죠? 부정행위일 때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부정할 때가 제일 많이. 그래서 부정으로 됐을 때는 40%가 됩니다. 근데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러 안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증빙을 조작을 하는 거죠. 증빙을 조작을 한다거나, 증빙을 조작한다거나, 그렇죠? 실제로는 공사비가 뭐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마치 공사비는 700만 원 들어간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조작하는 거죠. 그런 걸로 걸려서 어떤 세금을 줄였을 때는 가산세를 엄청나게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다 탈세하는데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위반하는 것을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런 거 세금 내라고 뭐 조사 같은 거 안 나오던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금을 만약에 신고하시면 그 신고된 세금은 사후 관리를 해요. 사후 관리. 그럼 사후 관리가 보통 기본이 5년이에요. 기본 5년. 그러면 5년 전에 세금을 그때 제때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면은 5년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락이 된 세금의 유형이 무신고를 한 상황이었는지, 과소신고인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가 눈덩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감 빼먹듯이 빼먹을 땐 참 좋은데 이게 나중에는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거든요. 무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과소신고를 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특히 이제 과소신고를 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적게 신고한 거예요. 일세금을, 소득세를 1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70만 원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했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무슨 신고요? 수정신고. 수정한다,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과세관청인 세무서 입장에 계시면 늦게라도 이렇게 수정해서 신고해 줬으면 혜택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야 되는 거지. 늦게 신고했든 아니면 아예 신고 안 하고 거기서 받는 사람이든 똑같다면 누가 늦게라도 신고하겠습니까? 따라서 자, 신고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 오류를 반성하고 늦게라도 고쳐서 신고를 해주는 것을 수정신고로 하고요. 그러한 수정신고를 해주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은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가산세가 100만 원, 10만 원이면 5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죠. 50%니까. 꽤 큰 거죠. 하지만 이제 어찌어찌하여 6개월을 넘게 돼요. 초과하고 1년 이내 내면 20%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1년 초과 2년까지는 이제 10%. 그러니까 감면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몇 개월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6개월까지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불 성실 가능성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0.03% 생각보다 적네요. 0.03%면 만분의 3이에요. 분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하루 일수당이니까 하루 밀리면 0.03%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은 1년 정도 밀리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신고가 됐다면 20% 내고 이게 1년 동안 밀렸다 그러면은 10%, 거의 한 30%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된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신고 기한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신고 기한을 지켜야 된다. 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 제일 좋지만 어차피 세금을 낼 거라면 제때 내자 이거죠. 그러면 제때 내면은 가산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역업을 하는 김 사업 씨는 자, 얼마 전 사뒀던 땅을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무역 박람회가 있어요. 자, 요즘 무역을 하니까 박람회 참석 많이 하죠.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정의를 해요. 땅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세. 네. 우리 땅 팔거나 집 팔거나
그때 되는 건 양도소득세가 납니다.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그럼 이전하면서 소득이 생겨요. 어떤 소득? 시세 차익. 그렇죠.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자, 땅을 팔면은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얘는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양도일이라는 것은 잔금 지급을 해요. 잔금. 매매 잔금. 매매 계약서 쓰면 계약금, 중간에 되는 것을 중도금, 나중에 되는 건 잔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잔금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금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잔금 날짜가 4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러면 5월, 6월 말까지 되겠죠. 6월 3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개월까지 신고 납부라는 것은 이런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불 성질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뭐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세금을 내는지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나중에 세금별로 이 세금은 언제까지 내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산세라는 용어를 좀 배웠는데요. 이 가산세라는 용어는 참 여러분들이 이 세금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왜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정해진 세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즉 신고를 제때 안 한다거나 적게 신고했다거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내는 것을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가산세를 내지만 늦게라도 신고해주면, 수정해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용어 이번 시간에 배우고요. 다음 시간은 더 재미있는 용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궁금한 또 용어가 있다면 저희 랜드 포털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걸 또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